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오신 사건, 참 오랜만에 이 사건의 이름을 듣습니다. 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죠. 참사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었잖아요. 실제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예, 세월호 사건과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법이 만들어졌어요.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법이죠. 네네. 이 법에 따르면은요,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란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독성 화학 물질을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사망하거나 폐 섬유화, 폐 손상, 호흡기 질환 등의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에 심각한 독성이 있다는 게 뒤늦게 확인이 되면서 우리 사회가 정말 발칵 뒤집혔던 건데 아직도 언제 종결이 될지 모르는 거죠. 2011년에 이 일이 드러난 다음에 주요 형사사건 재판은 마무리됐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민사소송. 네, 형사도 그렇고. 네, 게다가 피해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뭐 처음에 문제 제기되고 공론화되고 또 그다음에 재판 진행되는 과정까지 하나씩 살펴볼 때마다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분노하게 되는지 먼저 시작부터 좀 살펴보죠. 94년에 유공이 개발한 첫 번째 가습기 살균제가 출시됐고요. 네. 또 2000년대에 가습기 사용이 늘면서 살균제 수요도 늘었습니다. 이유럽의 옥시 레킷 벤키저가 옥시가 네. 옥시 싹싹 가습기 당번이라는 제품을 출시해서 인기를 끌었고 맞아요. 이후에 비슷한 제품이 쏟아져 나왔죠. 이게 다른 나라에는 없던 제품이에요? 정식으로 가습기 살균제가 출시된 게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거는요. 그 주요 성분이죠. PHMG라고 줄여서 부르는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 이게 정화조 청소에도 쓸 정도로 매우 독한 물질이에요. 이걸 사람이 들이마신 거죠. 근데 이게 왜 유독물로 관리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 문제 제기를 했던 거잖아요. 네, 96년에 당시 유공이 환경부에 제출한 그 제조 신고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흡입하면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네. 하지만 환경부가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합니다. 또 산업자원부가요. 이 물질을 세정제로 간주해서 판매 허가하는데 네. 이런 화학물질은 사실 사용 방법에 따라서 독성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이런 비극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유독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제품을 만들어서 출시할 때는 유해성 실험을 하잖아요. 그렇죠. 해야죠. 해야죠. 하지만 황당하게도 흡입 독성 시험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바닥 청소제 사용을 가정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그냥 적당히 추산해서 이제 허가를 받은 거죠. 황당했어요. 정말 황당한 거였는데 그 다음에 나온 업체들, 후발 업체들도 실험을 전혀 안 한 거예요. 안 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만든 회사가 이제 옥시 레킷 벤키저인데요. 네네. 이 회사를 보면은요, 2000년 제품 개발 당시에 국내 이 분야 최고 권위자에게 문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권위자가 그 PHMG 흡입 독성은 검증되지 않았으니까 자체적으로 독성 실험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거든요. 네. 그런데도 실험 없이 제조했고 판매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문제가 발견이 됐죠? 이게 2000년대 중반부터요.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2007년만 해도 이제 원인 불상의 소아 폐렴이 30건이 갑자기 보고됐거든요. 결국 2008년에 전국의 28개 병원 그리고 질병관리본부가 함께 실태 파악에 나서서 이 괴 질환의 사망률이 무려 49.4%다. 그때는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죠. 맞습니다. 괴질환, 네. 괴바이러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괴질환이 발견된 후에도 계속 이 제품이 팔렸던 거죠. 맞아요. 2011년까지 연간 약 60만 개씩 팔렸습니다. 그러다 이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폐가 굳어가는 폐섬유화 증세 환자들이 대거 입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런데 바이러스 질환이라면 항생제는 아니더라도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했을 때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죠. 근데 효과가 전혀 없었어요. 특히 상당수의 어떤 그 환자들이 임신 상태였기 때문에 더 충격을 줬는데요. 이후 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처음으로 가습기 살균제에 주목하게 된 건 언제입니까? 일단 바이러스 질환도 아니고
또 세균 감염 질환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다른 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처음부터 바로 발견하지는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병원의 의사가 학회 회원들에게 좀 문의를 한 거예요. 이메일을 보내서 우리 병원에 이런 사례가 있는데 혹시 비슷한 그 진료 사례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전국의 그 4곳의 병원에서 유사 환자 사례가 접수됐고요. 결국 이 원인 미상의 폐질환이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요청합니다. 역학조사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이게 특이하게도요. 발병 시기가 비슷했어요. 이게 늦겨울이나 초봄에 발생을 해서 서서히 진행되다가 갑자기 악화되는 형태였는데 공통적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음을 알게 됐고 동물 실험을 거쳐서 2011년에서야 신종 폐질환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참 놀랐죠. 사실은 깔끔한 집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쓰는 거였거든요. 안 그렇죠. 그러면 그냥 이게 물로 닦으면 되는데 아주 어떻게 하면 더 위생적으로 아이들한테 가습기를 틀어줄까 이런 고민하는 엄마들이 많이 쓰던 게 가습기 살균제였어요. 정말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됐었죠? 일단 이 기업들이 제품 생산을 중단하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하지만 강제 회수 조치가 즉각 이루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이미 생산돼서 시중에 풀린 제품은 계속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법적 분쟁이 예상되니까 제조사들은 이제 법적인 방어에 나섰고요. 그리고 또 정부는 이게 전적으로 기업 잘못이기 때문에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건 없다는 입장을 밝혔죠. 이런 상황에서 아까 답답하고 화나는 부분 많다 그러셨잖아요. 어떤 건지 그 부분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네. 먼저 제조업체들의 꼼수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꼼수.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이거 아직 확인된 바 없다면서 부인하기 시작했고요. 또 세퓨라는 제품을 만든다는 회사는 폐업해버렸습니다. 아예 문 닫아버렸어요. 네, 또 문제의 옥시레킷 뱅키죠. 네. 기존 기존 법인을 해산하고 유한회사를 새로 설립했는데 네. 뭐 정상적인 그런 경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가습기 살균제 관련된 책임을 피하기 위하려는 시도 아니냐. 는 의혹도 받았죠. 그 옥시 레킷 벤키죠. 이름 좀 어려운데 익숙하시죠, 여러분. 여기 본사가 영국인 그 회사 맞죠? 예, 맞습니다. 영국에 있는 레킷 벤키저가 본사예요. 다국적 기업이죠. 그리고 본사의 관리 책임 문제가 제기되니까 당시에 본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 옥시 레킷 벤키저하고 관계없다. 네. 그랬는데 한국의 옥시 레킷 벤키저의 주식 전량을 영국 레킷 벤키저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죠. 네. 더 어이없는 거는 이 수백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또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실적 좋다면서 전 직원 해외여행하고 또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관련해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전직 직원들 가운데 이미 한국을 떠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대부분 소환 조사 거부했고요. 안 왔어요. 네. 또 이메일 조사를 이제 차선책으로 실시했더니 기억이 안 난다. 맞아요. 나는 한국말을 모르기 때문에 나 모르겠다. 한국말 못해서 난 모르겠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발뺌을 했죠. 한국말 못하면 그거 번역해 줄 사람 참 많은데 영국 본사는 끝까지 책임 안 진 겁니까? 2011년에 이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니까 네. 미국, 인도를 비롯한 그 4개의 기관에 PHMG 노출 실험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그 후에도 4년 넘게 그 실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또 한국의 옥시 레킷 벤키저가 이제 의뢰한 그런 흡입 독성 실험에서 실험지 20마리 중에 절반이 죽었거든요. 그 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하고 수령을 거부해요. 제출하지도 않고 이제 그 과정에서 영국 본사와 우리 한국의 옥시 레킷 벤키저가 논의한 것으로도 드러났죠. 이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정말 발칵 뒤집혀서 저도 인터뷰 여러 번 하고 그랬는데 알면서도 실험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면서도 은폐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 영국에 있는 레킷 벤키저 본사는 관계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엔까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자 2016년 뒤늦게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했는데 이 사과도 굉장히 기이했어요. 왜요? 피해자 가족들이 사과를 받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사과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가족들이 영국까지 찾아가서 기억나요. 겨우 사과를 진짜 사과받기 위해서 이분들이 가신 거예요. 비행기 타고. 겨우겨우 얻어낸 사과죠. 잠깐 잊고 있었는데 진짜 다시 화가 나네요. 또 누가 분노를 유발합니까? 학자의 양심을 저버리진 않았나. 네. 서울대 조모 교수, 또 호서대 유모 교수, 이거 돈 받고 이거 연구하다가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별로 해 안 된다는 내용으로 결과 조작해서 결론 내준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었죠. 맞아요.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호서대 유모 교수는 유죄 판결 확정됐습니다. 징역 1년
4월 그리고 추징금 2,400만 원. 반면 서울대 조 교수는요. 아직 최종 판단 안 나왔어요. 아직도요? 네.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보고서 조작 관련해서는요. 1심에서 유죄 판결 나왔습니다만 항소심에서 이 부분은 무죄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른 건으로 사기 인정돼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온 상태인데 대법원 판결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 조작 관련해서는 현재 무죄 상태입니다. 네, 항소심에서도요. 근데 그 왜 서울대에는 연구진실성위원회인가요? 그런 데가 네. 따로 또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결 기다리는 중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결정을 하나 내리는데요. 이 조 교수의 연구 자료가 조작된 것이다. 이걸 인정하는 결정문이 나왔고 이게 대법원에 제출됐거든요. 대법원의 최종 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양심 없는 학자들입니다. 네. 또 하나는 부분. 정부 얘기도 할 수밖에 없죠. 처음부터 제대로 점검하고 관리하지 못한 부분. 네. 또 사건이 드러난 다음에도 기업 문제라면서 약간 방치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부분. 뭐 이후에 피해자들에게 여러 가지 정부 지원금도 지급을 했습니다만 2016년 당시에요. 이게 피해 접수를 이제 그만하겠다, 종료하겠다는 방침 정했다가 큰 비난 받았거든요. 맞아요. 네. 사실 지금도 이 피해자 범위 계속 늘고 있어요. 네.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게 좀 놀라워요. 그게 지금 언제적 일인데 아직도 이러실 네. 텐데 지금도 저 그 피해입니다 라면서 네. 하는 분들이 이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의학적, 과학적으로도 아직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인 거죠. 그렇죠. 결국 마지막으로 호소할 수 있는 곳이 법원인데 소송은 어떻게 제대로 다 진행이 됐습니까? 제조업체나 그 관련자들이 우리는 몰랐다고 주장을 했고요. 또 실제로 재판을 했습니다만 유해성을 알면서도 일부러 제품 만들어 판매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냐, 그러니까 고의냐 네. 아니냐라는 게 법에선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고의냐 중요하죠. 아니면 그냥 예. 실수냐. 네. 근데 고의라는 부분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는 결국 안 나왔어요. 네. 하지만 처벌을 받긴 했죠. 원료 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았고 네. 또 제품에 이제 거짓 문구를 표시했다는 거예요. 제품 라벨에 아이들도 안전합니다라는 문구 넣었는데 아니 실제로 안전한지 확인도 안 하고 했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 업무상 과실이다. 업무상 과실로? 네. 그럼 어떤 처벌 받아요? 과실로 사람들이 다치고 사망했으니까요. 예. 뭐 법인 대표, 연구소장, 연구원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또 감형이 또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논란의 옥시네킨 뱅키저 전 대표인 존 리. 네. 무죄 판결 받았고요. 현재 구글 코리아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글이요? 네. 구글? 네. 이제 주식 전문가로 최근에 유명한 그 존 리가 아니고요. 네, 동명이인입니다. 네. 그리고 법인들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했는데 아직 재판 진행 중인 건도 있어요. 어떤 겁니까? 진행 중인 건? 뭐 SK케미컬이나 애경산업에 대한 제품인데요. 당시에는 이제 뭐 옥시네킨 뱅키저나 또 판매한 롯데마트 홈플러스 관련 형사 재판은 끝났고요.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만 당시 이 SK케미컬과 애경산업은 이제 피해갔습니다. 처벌을. 왜냐하면 PHMG를 쓴 게 아니라 CMIT, MIT를 썼는데 그 물질들은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명확하진 거죠. 않다. 하지만 이후에 기소됐고 재판을 받는 중인데 당시에 이들 회사가 그 물질들의 유해성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의심을 줄 만한 문건들이 증거로 제출됐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재판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예,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워낙 오랜 동안 진행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조각조각으로는 기억이 나실 텐데 이렇게 다 정리를 하니까 그랬어 하면서 더 화가 나실 거예요. 마지막 한마디. 문제가 확인된 때부터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신고된 피해자가 7,000명에 가깝고요. 사망자도 1,500명 넘거든요. 아직까지 하지만 이 참사는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기억하면서 이 사건 어떻게,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사는 어떻게 더 진행되는지 관심 갖고 보죠.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